이 아이 사위하고 너무 닮은 거 아니니? 특히 눈매랑 입 모양이. 친정어머니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으로 키워온 막내딸. 그 아이가 사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사연자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과 상황은 가명 및 각색 처리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8입니다. 남편 박민호와는 8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민호 씨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첫 만남부터 그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맞선 남들처럼 스펙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는 어떤 삶을 꿈꾸세요? 라고 물었던 그의 진지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후 우리는 빠르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아들 준서가 태어나고 2년 뒤 둘째 딸 서연이가 세상에 나왔죠. 민호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 유치원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야.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하면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그에게 조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나가는 봉사활동이었죠. 처음엔 기특하다 생각했어요. 바쁜 사업가가 지역 보육원에서 봉사를 한다니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뭐 했어? 제가 물으면 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꼬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놓질 않더라고. 아빠가 그립다면서. 그의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계속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 응. 봉사하는 보육원 아이? 응, 은별이라고. 이제 막 두 돌 지난 여자인데 정말 예쁘고 착해. 그런데 그 아이가 입양이 잘 안 되더라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입양 희망자가 없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은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제대로 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입양까지 할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민호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도 원래 입양에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 아이를. 보육원에서 은별이를 처음 본 순간 저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동그란 눈망울, 복숭아처럼 통통한 볼,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민호 씨를 보는 은별이의 눈빛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아빠, 아빠, 은별이가 민호 씨를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가정을 만들어주자고.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민호 씨가 발 벗고 나서서 6개월 만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은별이가 우리 집에 온 날 준서와 서연이도 신이 나서 동생을 맞이했어요. 엄마, 은별이 진짜 우리 동생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은별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은별이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밤에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오빠 언니를 따르는 모습이 기특했죠. 무엇보다 민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은별이를 제 뱃속에서 낳은 아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을 앞두고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손주들을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특히 은별이를 보시더니 연신 예쁘다며 볼을 쓰다듬으셨죠. 우리 은별이는 참 곱게도 생겼네. 입양했다는데 복받을 일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은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수진아, 이 아이 사위하고 너무 닮은 거 아니니? 특히 눈매랑 입 모양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우연이겠죠. 저는 일부러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은별이를 슬쩍 봤습니다. 그러다 옆에 앉은 민호 씨를 봤죠. 정말 닮았을까? 은별이의 눈은 동그랗고 예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그랬죠. 은별이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민호 씨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게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민호 씨가 봉사하던 보육원의 아이였을까? 왜 은별이만 유독 입양이 안 됐을까? 왜 입양 과정에서 민호 씨가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 여보, 근데 은별이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TV를 보다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응, 왜? 보육원에서도 자세한 건 모른대. 버려진 아이라서. 그냥 궁금해서. 혹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럴 일 없어.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아이니까 걱정 마. 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너무 준비된 대답 같기도 했고요. 다음 날 저는 몰래 은별이의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친부모 정보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보육원 입소 경위도 6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저는 혹시 몰라 입양을 도와줬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 확인 같은 건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유기아동의 경우는 어렵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주말 민호 씨는 여느 때처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여보, 나도 오늘 같이 가도 돼? 오랜만에 봉사 한번 해볼까 해서. 민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이들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 부탁드리면 되지. 당신도 항상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 그게.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같이 가자. 그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저를 안 데려가려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민호 씨가 말했던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민호 씨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육원 안에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박민호 씨 혹시 보셨어요? 아, 박민호 씨요? 오늘 안 오셨는데요.
네. 차가 있던데요. 아, 차는 여기 두고 어디 가셨나 봐요. 요즘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 씨는 봉사활동을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 간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 불안함을 끝내야겠다고. 다음 주 저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민호 씨와 은별이의 DNA 샘플이 필요했어요. 은별이와 민호 씨의 칫솔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은별이가 제게서 멀어지는 꿈, 민호 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꿈.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밥하고 웃고 민호 씨와 대화하고.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병원으로 달려가 있었죠.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병원 복도 한 구석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9%.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서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민호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가슴으로 키운 딸이, 제가 입양한 딸이 사실은 남편의 숨겨진 아이였던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은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맞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은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민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침실에서 민호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저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은별이가 당신 딸이더라.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민호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너무 닮았다고 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 그래서 검사를 했어.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봐. 민호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별이를 입양하기 2년 전 나한테 짧은 외도가 있었어. 회사 직원이었는데 한 달 정도 관계가 있었지. 끝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낳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혼자 낳았어.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보육원에 맡긴다고. 그래서?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여자가 아이를 어디에 맡겼는지. 그런데 우연히 봉사활동 가던 보육원에서 은별이를 봤어. 그 여자가 보낸 사진에서 본 아이였어. 확인해보니 정말 내 딸이더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거야?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수진아 내 친딸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렇다고 갑자기 이 아이가 내 숨겨둔 딸이야 라고 할 수도 없고 입양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어. 당신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생판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내 핏줄을 키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넌 어차피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서 당신 불륜의 결과물을 키우게 한 거잖아. 내가 얼마나 은별이를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 민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별이는 죄가 없어.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제발. 나가줘. 지금 당장. 수진아. 나가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민호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준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일이 바빠서 그래. 하지만 제 마음은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은 그대로인데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3년간 가슴으로 키운 딸이에요. 밤마다 깨서 우유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함께 울었던 제 소중한 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속이고 데려온 아이고요. 엄마, 나 사랑해. 어느 날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은별이 제일 사랑하지. 진짜?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 엄마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혼해야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엄마 근데 은별이는요? 은별이는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내가 키운 아이잖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입양 절차에 사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실제하고 친부가 양육 의사를 밝힌다면 양육권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두 자녀도 있어서 그럼 제가 은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의 의사 등도 고려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면 은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매일 밤 민호 씨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일주일 후 민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였어요. 수진아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나도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은별이를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이 은별이를 진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거짓말 안 했겠죠.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은 못하겠어요. 정말? 민호 씨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별이를 위해서예요. 법적으로 당신이 친부로 밝혀진 이상 이혼하면 은별이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대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은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은별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과 저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남남이었죠. 각방을 쓰고 대화도 아이들 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엄마 아빠가 요즘 좀 바쁘나 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끼니까요. 엄마, 화났어? 은별이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왜? 엄마, 요즘 웃지 않아. 아빠도 슬픈 얼굴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은별아, 엄마가 은별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럼 됐어. 엄마는 은별이가 있어서 행복해.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상담도 받았고 법률 자문도 여러 번 구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은별이를 지키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첫째, 민호 씨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둘째, 이혼하되 은별이의 친모가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가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안전했어요. 2번째 방법은 위험했지만 자유로울 수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 씨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은별이 친모의 연락처를 주세요. 양육권 포기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민호 씨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은별이는 어떻게 하고? 은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 연락처만 주면 돼요. 결국 민호 씨는 은별이 친모의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났어요.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30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더니 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은별이 양육권을 포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아이가 좋은 분한테 키워지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서류에 서명할게요. 그렇게 저는 은별이 친모의 양육권 포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민호 씨 측에서는 제가 2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은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주장했거든요. 은별이는 제 피를 나눈 친딸입니다.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를 3년간 주양육자로 키운 건 저예요. 친모도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은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까지 엄마였던 제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법정 싸움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별이도 조사를 받았어요. 아동심리 전문가가 은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별아,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엄마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는?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은별이는 저를 엄마로 선택해 준 거예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준서, 서연, 은별이 모두의 양육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주말에 면접권을 갖게 되었고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은별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서. 나도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민호 씨 없이 우리 4식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테고 아이들도 힘들어할 거예요. 특히 은별이가 크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은별이에게 언젠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짜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별이는 제 딸이라는 것.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원히 제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준서는 중학생, 서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요. 우리 넷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더 이상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은별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엄마, 나 입양됐잖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엄마가 은별이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언젠가 은별이가 더 크면 모든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은별이는 제 딸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은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위에 다시 세워진 삶은 더 단단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